나는 그날 삼촌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얘야, 민준아. 그 얼굴 흉터 좀 어떻게 안 해? 보기 흉해서 밥이 넘어가냐.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친척들 테이블을 둘러싼 웃음.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누나만이 나를 보며 눈을 피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말했다. 삼촌, 제가 올해 카이스트 최연소 박사과정 합격했고 바이오테크 분야 논문으로 국제학술지 표지까지 장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흉터가 보기 흉하다고요? 순간 테이블이 얼어붙었다. 숟가락 소리조차 멈췄다. 그게 시작이었다. 내 이름은 김민준. 올해 30살 서울대 학부 졸업 후 바로 석사, 박사 통합과정으로 들어가 올해 최연소 연구원으로 임용된 사람. 바이오 신약 개발 분야에서 이미 3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해외 제약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쇄도하는 몸이다. 하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여전히 불쌍한 민준이일 뿐이었다. 왜냐고? 이 얼굴 때문이었다. 왼쪽 뺨부터 턱까지 이어지는 커다란 화상 흉터. 15년 전 내가 15살 때 생긴 상처. 그날은 가족 모임이었다. 설날, 친척들이 모인 날. 큰아버지 집에서 모두가 모였다. 나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전교 1등의 과학 경시대회 금상까지 타고 다니는 집안의 자랑이었다. 그런데 사고가 났다. 큰아버지의 아들, 내 사촌형 민호가 장난으로 라이터를 켜고 내 얼굴에 불꽃을 가져댔다. 얘야, 천재가 불에 타면 어떻게 되냐 하면서. 나는 피하려다 테이블에 놓인 숯불 화로를 엎었다. 뜨거운 숯이 내 얼굴로 쏟아졌다. 비명, 아비규환, 병원, 수술. 그 후 민호는 장난이었는데 민준이가 과민 반응해서 라고 말했다. 큰아버지는 쟤들 장난인데 뭐 그렇게까지 하며 넘어갔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큰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었다. 반발할 수 없었다. 그 흉터는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연애는 꿈도 못 꾸었다. 거울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다. 나는 공부에 미쳤다. 과학에 파묻혔다. 흉터를 가릴 헬멧 같은 업적으로 얼굴을 덮기로 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최연소 연구자. 언론 인터뷰. 상금. 특허 로열티. 하지만 가족 모임만은 달랐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흉터 민준이로 봤다. 성공을 인정하지 않았다. 질투했다. 특히 민호는 대학을 겨우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다. 지금은 상무. 하지만 실적은 바닥. 회사 돈으로 골프 치고 술 먹고 여자 만나는 게 전부. 그런데도 집안 어른들은 민호가 든든하다고 했다. 나는 그날 그 모임에서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복수는 시작됐다. 그 모임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민호의 모든 걸 조사했다. 회사 이메일, SNS, 심지어 은행 거래 내역까지. 나는 연구원이다. 데이터는 내 전문 분야. 민호가 회사 공금을 횡령한 증거를 찾는 데는 일주일도 안 걸렸다. 300억 규모의 비자금 조성. 해외 계좌. 세탁. 그리고 그 돈으로 산 강남 아파트, 의제차, 심지어 불륜 상대에게 준 선물까지. 나는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민호의 체포 소식이 뉴스에 나왔다. 대기업 상무,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큰아버지가 우리 집으로 왔다. 아버지 앞에서 울었다. 민준아, 내가 한 거지? 왜 그렇게까지? 나는 차분히 말했다. 증거가 있으니까 구속된 거겠죠? 제가 뭐려? 큰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그때 사고 때문에 아직도 원망하는 거냐? 애들 장난이었는데. 장난. 그 단어가 다시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웃었다. 장난으로 사람 얼굴을 망가뜨려 놓고 15년 동안 그 흉터를 조롱하면서 성공을 질투하는 게 장난인가요? 큰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이후 집안이 요동쳤다. 민호의 구속으로 회사 주가가 폭락했다. 큰아버지는 사퇴 압박을 받았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밀려났다. 큰아버지 파벌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울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니? 나는 말했다. 이게 시작입니다. 다음 타깃은 삼촌이었다. 그 모임에서 흉터를 제일 먼저 조롱한 사람. 삼촌은 중소기업 사장. 하지만 세금 탈루의 달인. 나는 그의 회사 회계 자료를 해킹했다. 아니, 정확히는 내 연구실 동료 중 해커 출신 친구에게 부탁했다. 탈루 액수만 50억. 국세청 제보. 삼촌의 회사도 압수수색. 집안 어른들이 모였다. 나를 비난했다. 민준아, 가족인데 왜 이러냐. 나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보냈다. 15년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상처를 건드린 대가입니다. 누나는 연락했다. 오빠, 그만해. 너무 무서워. 누나는 그날 사고 때 민호 편이었다. 민준이가 먼저 장난쳤어 라고 거짓말했다. 나는 누나에게 말했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누나는 결혼했다. 남편은 변호사, 집안 자랑. 하지만 그 남편, 불륜 중이었다. 상대는 민호의 불륜 상대와 같은 여자. 나는 증거를 모았다. 사진, 영상, 카톡. 누나에게 보냈다. 이혼 소송. 누나의 삶도 무너졌다. 나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갔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 공평한 대가다. 그들은 내 흉터를 평생 조롱했다. 내 성공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삶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중.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가장 큰 타깃은 아버지다. 아버지는 그날 나를 보호하지 않았다. 큰아버지 눈치 보며 침묵했다. 그 침묵이 나를 여기까지 만들었다. 아버지의 비밀이 드러났다. 아버지는 큰아버지 회사에서 비자금 관리자였다. 민호의 횡령, 아버지가 도왔다. 증거는 쉽게 나왔다. 아버지가 체포됐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쇼크로. 나는 병문안을 갔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 울었다. 민준아, 제발 그만해. 우리 가족 다 망했어. 나는 말했다. 가족이요? 15년 동안 제 흉터를 숨기라고 강요하고 친척들 앞에서 불쌍한 아들 취급한 게 가족인가요?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연구실로 돌아왔다. 내 연구는 절정에 달했다. 새로운 항암제 개발. 임상시험 성공 직전. 이게 발표되면 내 이름은 세계에 알려진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복수.
큰아버지. 회사 회장. 모든 시작. 큰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있다. 스트레스로 심장마비. 나는 면회를 갔다. 큰아버지는 나를 보자 떨었다. 민준아, 미안하다. 그때 나는 웃었다. 늦었어요. 나는 큰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가 젊었을 때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산업 스파이 보낸 것. 그리고 그 스파이가 내 아버지였다. 아니, 더 깊다. 그 사고 날 민호가 라이터로 장난친 게 우연이 아니었다. 큰아버지가 민호에게 말했다. 민준이가 너무 잘 나가서 집안 분위기 이상해. 좀 겸손하게 만들어. 증거는 오래된 카톡. 민호가 술 취해 자랑한 녹음. 나는 그걸 검찰에 넘겼다. 큰아버지도 구속. 집안은 완전히 붕괴했다. 나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 최연소 연구자로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자들이 흉터를 물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 흉터 덕분에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이제 끝인가? 아니. 내 아내 증오는 아직 남아있다. 임상 시험 성공. 내 약이 세상에 나왔다. 암 환자들이 살았다. 나는 영웅이 됐다. 상금, 명예, 모든 게. 하지만 빈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거울 속 흉터가 나를 본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해외 제안받아 미국으로 갔다. 새 연구소. 새 동료들. 그들은 흉터를 묻지 않았다. 실력만 봤다. 편안했다. 그러다 한국 소식이 들렸다. 민호, 교도소에서 자살 시도. 삼촌 회사 파산. 누나, 이혼 후 우울증. 아버지, 징역. 큰아버지, 재판 중 병사. 어머니만 홀로. 어머니가 연락했다. 민준아, 돌아와라. 나는 거절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들은 대가를 치렀다. 나는 새 삶을 산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 연구소에서 사고가 났다. 실험실 화재. 내 얼굴 반대편에 새로운 흉터. 운명의 장난인가? 나는 웃었다. 이제 양쪽 대칭이다. 완벽하다. 나는 다시 연구에 매달렸다. 더 큰 성공을 위해 증오는 연료가 됐다. 영원히. 미국 생활 5년. 나는 세계적인 연구자가 됐다. 노벨상 후보까지. 한국으로 초청받았다. 강연. 서울대. 그 강연장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다. 민호. 출소 후 청소부로 일하나 보다. 나를 알아봤다. 눈이 마주쳤다. 민호가 다가왔다. 형 아니, 민준 씨. 나는 차갑게 봤다. 무슨 일이죠? 민호가 울었다. 미안해. 그때 나는 말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었다. 민호의 삶은 이미 지옥. 그걸로 충분. 강연 후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늙었다. 민준아, 용서해다오. 나는 말했다. 용서는 신이 하는 거죠. 저는 대가만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울었다. 나는 돌아섰다.
공항으로. 그런데 뉴스. 내 약, 부작용 소송. 어떤 환자들이 사망. 조사 시작. 누군가 조작했다. 증거 조작. 한국제약사. 뒤를 캐보니 옛 집안 관련. 큰아버지 잔당. 아직도. 증오가 다시 타올랐다. 나는 돌아왔다. 서울로. 이번엔 끝장낸다. 조사는 내 승리. 조작 증거 밝혀졌다. 상대 제약사 파산. 책임자 구속. 나는 다시 영웅. 하지만 이번엔 한국에 머물렀다. 새 연구소 설립. 그리고 마지막. 나는 가족 묘지로 갔다. 큰아버지 묘 앞. 이제 끝입니다. 흉터를 만졌다. 이제는 자랑스럽다. 내 삶의 증표. 나는 살았다. 그들은 대가를 치렀다. 공평하다. 그날부터 나는 웃는다. 거울 볼 때마다. 완벽한 복수. 완벽한 삶. 끝. 전체 이야기. 주인공 김민준이 어린 시절 사촌의 장난으로 인한 흉터 트라우마와 가족의 무관심 조롱으로 인해 성공 후 체계적으로 가족을 무너뜨리는 복수극. 심리적 깊이와 긴장감, 반전, 새 사고, 지속 증오, 포함. 한국식 현실적 복수 드라마 스타일.